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수학의 마지막 내용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순열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순열에서는 중요한 게 이 나열입니다. 나열. 자, 그럼 조합은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NCR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C는 콤비네이션, 조합의 첫 글자 이 C를 따와서 NCR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요걸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A, B, C, D 이 4개의 소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거니까 얘는 4C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4C2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순열의 개수, 순열의 수는 4P2로 계산을 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4P2라고 썼으니까 이 4P2는 우리가 4 곱하기 3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AB, AC, AD, BC, BD, CD 이렇게 있으면 순열에서는 BA가 되고 CA가 되고 DA도 있고 CB도 있고 DB도 있고 DC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개라는 가지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면 12개라는 가지수는 4C2 구해 놓은 것에다가 이 팩토리얼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BA 순서 바꾸 AB 순서, AC, AD, BC, BD, CD 각각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4C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팩토리얼 분의 4P2라고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순열의 수를 가지고 와서 조합을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NCR이라고 하는 것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써주게 되고, 자, NPR이라는 것은 우리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썼던 게 NPR이니까 조합을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조합의 수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을 계산을 할 때 보통 계산은 이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숫자, 이 문자가 다 표현되는 것들이 편하니까 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순열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택하고 나열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순열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택한다라는 것까지가 조합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합을 계산해 놓고 나열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NPR이라는 것을 우리는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나열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쉽게 이 조합의 수와 순열의 수를 계산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5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 박스의 조합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고, 자, NC0 같은 경우엔 R에다 0을 대입하시게 되면 NC0은 0 팩토리얼 분의 NP0이 되는 거니까, 자, 0 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정의를 했었고 NP0도 1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C0은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3C2, 3C2라는 것은 2 팩토리얼 분의 3P2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은 세 가지. 자, 7C3이라는 것은 3 팩토리얼 분의 7P3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죠. 여기가 3, 2가 들어가지고 약분하시면은 3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보시면 학생 10명 중에서 임원 3명을 선출하는 모든 방법의 수. 이 임원이 어떠한 직책인지는 몰라요. 그냥 임원 3명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명을 뽑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서 3팩토리얼 분의 10p3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산할 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p3이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시면은 3, 약분하면 4, 그래서 12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서로 다른 도넛 9개 중에서 6개를 한 상자에 넣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도넛 9개 중에서 6개를 선택만 해주시면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6 팩토리얼 분의 9p6을 계산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6, 5, 4가 약분되고 남는 것들 보시면 3 약분되고 약분하시면 4, 그래서 8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상자 A, B, C, D에 똑같은 공 3개를 넣을 때 각 상자에 많아야 공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가 4C3임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248쪽에 문제 2번하고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248쪽의 문제 2번에서는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서로 다른 공 3개를 넣을 때 모든 방법의 수가 4p3임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공이 C에 들어가나 이 공이 A에 들어가나 그거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자 4개 중에서 공을 넣을 곳 3개만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4C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도 뭔가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 3번은 특히 1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 푸실 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NCR과 NCN-R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OC2를 계산하는 거나 OC 5에서 2 빼면 3, OC3을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C7을 계산을 하는 거나 10C3을 계산을 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NCR이라는 것은 우리가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NCn-r이라는 것은 n자리에 n, r자리에 n-r을 대입하시면 n-r의 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살짝만 해주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면서 둘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아까 우리가 9C6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럼 9C6은 뭐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9C3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9C6을 내가 계산한다. 이 상태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서 6, 5, 4가 약분되고 3 약분하고 2, 4 약분해서 84다 이렇게 구했죠. 자, 9C3도 한번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돼요. 차이를 잘 보시면 이만큼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이 안 써지면서 어차피 약분될 거여서 안 써지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크다면 이 숫자가 앞에 적혀있는 n과 가까운 숫자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숫자를 줄여준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굳이 어차피 약분될 숫자들을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써야 되는 숫자는 길어지는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쓸모가 없는 숫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약분될 거.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잘 기억하셔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n-ncr이 n-1c r-1 더하기 n-1 c r과 같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변을 먼저 계산을 좀 해주시면 n-1 r-1의 팩토리얼 그 다음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더하기 n-1 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일단 n-1 팩토리얼은 밖으로 빼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식을 정리를 살짝만 해주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면서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자, 이쪽도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줄 건데, 자, 얘는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얘는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니까 앞에다가는 r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되겠고, 뒤쪽에다가는 n-r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통분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n-1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r 더하기 n-r이다. 그러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없어지면서 n과 n-1 팩토리얼을 곱하니까 n 팩토리얼.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ncr이죠. 그래서 우변과 좌변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편 위에 점 9개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점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9개의 점 중에 몇 개의 점을 골라야 하냐면 4개의 점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9C4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4개의 점을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사각형이 나오냐 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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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점 이렇게 골라서 선을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BCD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 선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각이 안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경우들을 빼줘야 될 거냐면 한 변 위에 있는 세 점이 뽑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BCD가 뽑혔다고 하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A랑 연결할 때 I랑 H랑 G랑 F랑 E랑 연결하는 경우니까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변 위에 3점이 또 찍히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이쪽도 있지만 IHG가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얘네 3개가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A, B, C, D, E, F하고 각각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여전히 6가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9C4를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3, 2 약분해 주시고 4 약분하시면 얘가 126가지가 되고 126에서 12를 빼니까 11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한 모둠을 구성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 5명 중에 2명 골라주시고 여학생 4명 중에 2명 골라주시고 그 다음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C2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가 되고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2, 약분하시면 2. 자, 그래서 10 곱하기 6이니까 6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토핑이 4가지일 때 두 학생이 말한 방법으로 토핑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자. 자, 토핑을 0가지, 1가지에서 4가지 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이용하여 각각 구한 다음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 라고 되어 있죠. 자, 상윤이는 이런 거죠. 토핑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선택 안 할 경우, 토핑이 4가지가 있는데 1가지만 선택하는 경우, 토핑이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4가지가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선택하는 경우, 이 5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4C0은 1이고 4C1은 계산해보시면 4개, 4C2는 6, 4C3은 4, 4C4는 1 해서 요거 계산해주시면 1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지가 이용하는 방식은, 자, 수지는 각각의 토핑에 대해서 택하는 경우와 택하지 않는 경우에 2가지가 있으므로 토핑이 4가지일 때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자, 그 말은 A, B, C, D 4개의 토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2가지씩 선택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2의 4제곱까지 해서 16가지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핑이 n가지일 때 토핑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일단 수지가 말한 방식에 의하면 2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윤이가 말한 방식을 이용하면 nc0 더하기 nc1, nc2 해서 nc n-1 플러스 nc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항정리 단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식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앞서서 어떤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까지가 나왔었냐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 원소가 1개일 때, 2개일 때, n-1개 있을 때, n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서 순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